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얘기가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꿈의 배터리라면서 전고체 배터리 뉴스 하나씩 나오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을 바꾸는 등 미친 성능이라는 등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M트렌드에선 김필수 교수님과 토요타 전고체 전기차도 짚어보고 또 K배터리 3사와 비교도 해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왜 개발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계셔서요. 오늘 기본적인 설명 잠깐 드리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 간의 합종 연횡 동약, 마지막으로는 K배터리 3사의 실적 발표 리뷰와 함께 남은 4분기 투자 포인트 2022년 전망까지 종합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전기 자전거에도 쓰이고 전기 자동차에도 쓰입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됐는데 이 안에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인 배터리를 말합니다. 고체다 보니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액체가 흘러나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온도 변화도 액체가 부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고체가 분리막 역할까지 대신해서 같은 용량이지만 크기를 줄일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주행거리, 충전 시간이 꼽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게 멀리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 이 1, 2의 숙제 해결을 도와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 가릴 것 없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누가 얼마나 더 좋은 전고체 배터리를 더 빨리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승률을 높이고자 완성차 기업은 요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합종 연횡이 관측이 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인 SES, 솔리드파워, 팩토리얼 에너지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에 배터리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솔리드 파워랑 한 번 충전으로 93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만들기를 위해서 협약도 맺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뒤질세라 GM이 새로 설립하는 배터리 R&D 센터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개발하기로 하는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총소리만 안 들렸다 뿐이지 사활을 건 전쟁이 365일을 넘어서 그냥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과연 배터리 시장 이렇게 뜨거운데 과연 이번 3분기 실적은 누가 잘 나왔을까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삼성 SDI는 올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장 국면에 접어든 배터리 부분의 이익 구조를 다시 확인시켜줬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리콜 여파로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적자를 기록했고 SK온은 매출 증가에도 영업 손실이 이어지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LG화학부터 살펴봅니다. 배터리 셀 3사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GM 리콜 관련 충당금 때문에 다소 부진했습니다. 6,200억 원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보다 61.1%나 감소했거든요. 그래도 리콜 충당금을 제외한다면 2분기나 3분기나 비슷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양호한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신영증권은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분기보다 43%나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종합을 해보면 증권사들은 대부분 악재를 모두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주로 내놨고요. 정상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미래셋증권 요 리포트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테슬라양 원통형 전지 사업 가치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LG화학이 테슬라양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2025년에는 소형 배터리 사업부의 원통형 배터리 매출 비중이 90%까지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결국 소형 배터리 사업부 실적 성장의 키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테슬라의 LFP 배터리 교체 선언, LG화학 펀더멘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거든요. 값싼 LFP 배터리 채용 확대는 뭐 스탠다드 모델 정도의 한정이지 롱레인지 모델 이상에는 NCM 배터리가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10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 LG화학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커져가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지 요걸 놓고 각 증권사가 제시하는 LG화학의 목표 주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딱 뭐다 이렇게 종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빌리 여러분들 좀 난해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트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 얼마 전에 제기호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혹시나 보유자분들은 GM 때처럼 리콜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반영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저희 모빌리가 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3조 4,398억 원, 영업이익은 3,7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사 중에 차별화된 실적을 낸 이유 궁금하시죠?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로 바로 확인해 봅니다. EV향 원형전지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삼성 SDI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도 원형전지에 대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 전기차 원통용 배터리 시장은 75기가와트시였다면 2025년에서 2026년에는 170에서 한 180기가와트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형전지는 당장의 3분기 수익성에도 도움을 줬지만 수요가 계속 더 좋아져서 4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차세대 배터리인 젠5가 BMW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좀 복잡하시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는 전기차용 젠5 배터리, 소형 배터리에서는 원형전지 요렇게 포인트를 기록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른 리포트도 읽어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목표가 10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말 연초 폭스바겐 MPE향, BMW의 젠6 등 배터리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유리한 프로젝트가 다수 깔려있다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으로 시작된 수주 및 증설,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하죠. 이 밖에도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원형전지와 각형전지의 신규 고객으로 각각 볼보와 아우디가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기조는 내년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130만 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SK온 살펴봅니다. SK이노베이션 말고 SK온의 실적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 매출액은 8,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30% 증가했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올해 상반기 양산을 시작한 중국 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또 좋지 못했더라고요.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증가로 영업손실 98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SK온은 SK이노베이션 안에 자회사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더구나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3분기 호실적도 발표를 했거든요. 심상치 않은 중국 전력난과 환경 이슈, 유럽가스 부족 문제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변수가 없는 한 4분기에도 재고평가 이익을 증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SK온이 마음껏 배터리를 개발하고 마음껏 투자하느라 돈 쓰기에 좀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할까요? 신영증권은 2022년에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점 주목해보자고 합니다. SK온과 포드사와의 합작으로 배터리 수주장과 매출액이 크게 상향된 상황인데다 미국 제1공장, 헝가리 제2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배터리 사업 외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신영증권 말고도 KB증권도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 주가는 36만 원, 42만 원으로 제시됐다는 점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 으라차차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으라차차 방송은 11월 16일로 변경됐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강은보 센터장님의 책 이벤트는 11월 8일에 당첨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